어머님, 이건 우리 집 이미지랑은 좀 안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둔 잡채, 갈치조림, 시금치 나물이 한꺼번에 색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이른을 바라보는 은자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외국 대학을 나온 유학파 며느리 민지는 주방 조명을 등지고 서서 깔끔한 정장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음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지고 짠 음식 잘 안 먹어요. 저희는 좀 더 세련된 식단을 추구하거든요. 세련된 식단. 어디 가서도 손맛 하나는 기가 막히다라는 말만 들으며 평생을 먹고 살아온 은자의 가슴에 낯선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냥 너 좋아하는 줄 알고 많이 해봤다. 은자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조용히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잠든 손자의 방문 앞에 앉아 은자는 한참을 멍하니 문손잡이만 쳐다봤습니다. 저의 밥 먹이겠다고 시장 바닥을 몇십 년을 기어다녔는데 결국 나는 며느리 회사 이미지에 안 맞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그로부터 딱 1년 뒤 민지는 같은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제 인생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제 시어머니 최은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이 나이 들었다고 학력 없다고 촌스럽다고 속으로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시원한 사이다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부엌에서 누워서 산책하며 듣고 계신 당신의 하루에 작은 응원이 닿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던 한겨울 새벽 4시 부산의 오래된 재래시장 한켠에서 흰 입김을 내뿜으며 철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춥노? 은자는 어깨를 한번 웅크리고 몸을 밀어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켜지고 기름때가 살짝 낀 유리 진열장에 자기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잔주름이 깊게 패인 눈과 갈라진 입술, 손등에는 기름이 튄 자국과 칼에 베인 흉터들이 얽혀 있었죠. 하지만 은자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멸치볶음이랑 도라지 무침이랑 갈치는 좀 쌀까?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 물을 받으며 입안으로 오늘 메뉴를 하나씩 읊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는 했지만 칼을 쥔 손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20살에 시집와 40도 되기 전에 남편을 잃고 그 뒤로 30해 넘게 이 반찬 가게를 지키며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그 손에 그대로 배어 있었거든요. 은자 이모, 또 제일 먼저 나왔네. 옆순대 국밥집 사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들고 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은 나밖에 더 있나? 우리 준수 대학 보낼 때도 맨날 이 시간에 나왔는데 이제는 버릇이 돼서 늦잠이 안 와. 아들 잘 됐잖아요. 서울 가서 취직도 잘하고 외국도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래도 어디 가서 시장에서 반찬 파는 엄마 있다고 말이나 하겠노. 은자는 대답 대신 웃으며 칼날에 묻은 물기를 행주로 닦고 파 한 단을 척척 썰어 내려갔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는 시장 새벽의 첫 번째 박자 같았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에서 며느리를 데려온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준수의 목소리는 어딘가 들떠 있었죠. 그래, 그래. 이 엄마가 죽기 전에 내 장가 가는 꼴은 봐야지. 어떤 아가씨고
어디 사노?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같이 공부했어. 영어 되게 잘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글로벌 기업이야. 나보다 똑똑해. 똑똑하다는 말에 은자의 가슴 한쪽이 자존심인지 걱정인지 모를 감정으로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글로벌 기업, 외국 영어. 내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세상. 그러나 아들 옆에 설 사람이라면 더 잘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기에 은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잘된 거다. 우리 집도 이제 좀 폼 나게 사나보다. 첫 인사는 부산 집이 아닌 서울 신혼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여기야.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준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 아파트 복도, 문 앞에는 작은 화분과 영어로 적힌 웰컴 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WELCOME. 은자는 그 글자를 더듬더듬 마음속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웰컴. 참, 요새 애들은 좋겠다. 한글도 어려운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일 거야. 그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셔츠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단정한 미소를 띠며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민지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발음에는 시골 말투가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을 앞치마에 비볐습니다. 기름때가 남아있을까? 괜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 얼굴이 사진보다 더 낫네. 고생 많다. 우리 아들 옆에서. 준수는 옆에서 들떠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는 말이야. 외국에서 대학도 상위권으로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서도 프로젝트 리더야. 나보다 연봉도 더 많아. 아이고, 잘됐다. 요즘은 며느리가 잘 벌면 집안이 더 편해지는 기다. 은자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민지의 눈에서는 잠깐, 아주 잠깐 무언가 번뜩하고 지나갔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준수가 늘 하던 말 한 구석에 붙어있던 단어였으니까요. 결혼 후 은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로 올라와 준수와 민지의 집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돼요. 서울 마이너스 부산 KTX 비싼데. 민지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준수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엄마가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 올 때마다 반찬 가져와 주시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 은자는 대답 대신 묵묵히 커다란 가방 2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지 속에서는 멸치볶음, 소고기 장조림, 각종 나물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와, 어머니, 이건 뭐예요? 준수가 눈을 반짝이면 은자는 조금 부끄러운 듯 살짝 웃었습니다. 네 어릴 때 잘 먹던 거. 고추장에 무친 오징어 포도 있고. 우와, 진짜 그 맛 나겠다. 준수의 말에 은자는 이 모든 기차표 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표정은 달랐죠. 어머님, 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냄새가 좀 새서. 집에 손님 오면 옷에 배기도 하고요. 민지는 양초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오면 집에서 와인도 마시고 그러는데 이런 집밥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좀 이미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집밥 냄새가 그럴 수도 있다. 은자는 처음 듣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데가 밥 냄새 나야지.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지만 민지는 이미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은 집에서도 좀 호텔 같은 느낌 좋아해요.
깔끔하고 향기도 은은하고 음식도 최대한 가벼운 스타일로. 그날 저녁 준수가 맛있다는 듯 갈치조림을 3번째 떠먹을 때까지도 민지는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난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만 먹을게요. 그 말에 은자는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만든 건 괜히 칼로리만 높은 음식이 되어버렸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와 은자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재작년 설날,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 있거든요. 그날은 잠깐만 쉬실 수 있나요? 왜?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 저희 부모님이 조금 체면을 중시하세요. 시장 얘기나 돈 힘들다 이런 말 나오면 불편해하실 수 있어서. 은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하루 종일 씹어보았습니다. 시장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돈 힘들다는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좀 조심해야지. 우리 집안도 민지 집안 흉 안 보이게 말이라도 곱게 해야지. 하지만 정작 어느 날 민지가 친정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은자는 자기 몫의 체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으신 분이긴 한데 완전 시장 토박이셔. 한 글자도 외국말 모르시고 반찬 가게 하시던 분이라 뭐든 많이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 시장 토박이라는 말 옆에 한 글자도 외국말 모른다는 설명이 붙을 때 은자는 마치 자기 얼굴에 낡음이라는 딱지가 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플 때 약도 사다 주고 손자가 밤에 열이 날 때는 차를 몰고 응급실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고맙고 든든한 순간도 분명 있었죠. 하지만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한마디, 어머님, 그건 요즘 상식이 아닌데요. 어머님, 그건 좀 촌스러워요. 어머님, 그런 표현은 이제 안 써요. 이런 말들이 은자의 마음 어딘가를 조금씩 긁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민지가 유난히 들떠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어요. 퇴근 후 식탁에서 민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정식 반찬을 외국인들 입맛에 맞게 다시 구성해서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이에요. 제가 전체 PM이에요. 팀도 꾸리고 해외랑도 직접 컨택하고. 준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그럼 우리 집 반찬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니야? 민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스타일 그대로 나가면 외국인들 짜서 못 먹어요. 소금, 간장, 고추장 싹 줄이고 좀 더 건강하고 미니멀하게 가야죠. 그래도 밑간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짠맛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는 거 아이가. 은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자 민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 덜 먹는 게 건강에 좋고 외국인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감정 말고 숫자로 봐야 해요. 숫자. 은자는 숫자로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빈 반찬통 들고 와. 이모, 지난번 그것도 해줘. 라고 할 때 그게 답이라고 믿고 살아왔죠. 며칠 뒤 민지는 은자에게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써오신 레시피 같은 거 있으세요? 레시피? 그러니까 고등어 조림은 간장 몇 숟갈, 설탕 얼마 이런 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요. 민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은자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아, 이해도 내 요리를 배우고 싶은가 보다. 낡은 공책을 꺼내며 은자는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쓰려고 한 건 아니고 20대 때부터 가끔씩 적어놨던 거다. 정리도 안 돼 있고 글씨도 엉망인데. 민지는 그 공책을 받아들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와, 어머니. 진짜 보물이네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 뒤에 붙어있던 속마음까지 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 반찬 원본 레시피 확보. 우리 프로젝트용으로 변형해서 사용 가능. 민지는 회사 메신저에 그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몇 달 뒤 민지가 맡은 프로젝트는 이상하게도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팀장님, 시식단 반응이 안 좋아요. 회의실에서 후배가 보고했습니다. 외국인들한텐 밍밍하고 한국 사람들한텐 애매하대요. 이도 저도 아닌 음식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데이터에 맞춰서 소금 줄이고 설탕 줄이고 기름도 줄였는데. 민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프로젝트 킥오프 때 사장에게 공언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손맛을 글로벌 기준으로 재해석하겠습니다. 그 할머니 손맛의 원본이 지금은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걸 그제야 조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진짜 시장 반찬 하시는 분이랑 협업해보는 건 어떠세요? 인턴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할머니들이 하는 채널 인기 많잖아요. 정말 손맛 있는 할머니를 광고 모델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할머니. 민지는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렸다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회사 사람들 앞에 어머니를 세울 순 없어. 그때 마케팅팀에서 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화제인 반찬 채널이 있는데요. 시장 언니 손맛이라고. 구독자도 빠르게 늘고 있고 온라인 반찬 판매도 같이 해서 주문량이 꽤 된대요. 모니터에는 손맛 나오는 영상 한 컷이 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이 팔을 송송 썰고 김이 오르는 국물에 멸치를 풀어넣는 모습. 어딘가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민지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말투가 사투리라서 우리랑 이미지가 맞을까요? 근데 그게 요즘엔 더 진짜 같다고. 좋아하는 포인트라네요. 그래요? 일단 컨택은 해보죠. 민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판을 통째로 뒤집을 줄도 모르고 이야기는 잠시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모, 요즘 유튜브 안 봐요? 반찬가게 뒷주방, 은자의 조카 서진이 박스를 옮기다가 물었습니다. 나는 뉴스도 잘 안 본다. 요새는 뉴스도 죄다 영어 자막에 외국 얘기만 나오더라. 에이, 그런 채널만 보지 말고요. 요즘은 이모 같은 반찬 아줌마들이 요리하는 걸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몇십만씩 나온다니까요. 몇십만. 시장 사람들 다 합쳐도 10,000명이나 될까 말까인데. 은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몇 개의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봐요, 이분도 시장 반찬가게 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더 많이 번대요. 이모도 손만 나가게 찍자니까. 얼굴 안 나와요. 제목은 시장 언니 손맛 어때요? 시장 할매도 아니고 언니는 좀 너무했다. 은자는 투덜거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언니라는 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이 먹었다고 다 할매는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시장 언니, 내가 영상 찍을 테니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말하면서 요리만 하세요. 처음 촬영날 은자는 유난히 앞치마끈을 2번이나 고쳐 맸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노? 안녕하세요부터 해야 되나? 그냥 이모 평소 말투대로 하세요. 오늘은 남편 술상에 올리던 코다리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남편은 벌써 죽었는데 술상은 무슨 술상이고 투덜거리면서도 은자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코다리 조림을 해볼 깁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리고 카메라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칼을 잡고 양념을 섞고 냄비 뚜껑을 덮는 순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이 움직였습니다. 영상은 그날 밤 시장 언니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업로드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조회수는 12, 35, 50일. 그냥 그랬습니다. 은자는 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모, 이모 진짜야, 이거 봐요. 휴대폰 화면에는 댓글 목록이 주르륵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만 봐도 눈물이 나네요. 우리 엄마 손 같아요. 혼자 먹으려고 편의점 도시락만 사 먹다가 언니 영상 보고 처음으로 코다리 조림 해봤어요. 시장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요. 다음엔 김치찌개도 부탁드려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2천, 며칠 뒤엔 5만을 넘겼습니다. 뭐 이런 것이 다 있노. 은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모, 이제 영상 올릴 때마다 온라인 주문 들어오는 거 알죠? 댓글 보세요. 이모 가게 어디냐? 택배 안 되냐? 이런 글들 엄청 많아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은자는 불이 꺼진 주방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봤지? 내가 가르쳐준 손맛이 이렇게 전파를 타고 다닌다. 나 이제 그냥 준수 엄마 아니고 시장 언니랜다. 낡은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살짝 흔들릴 때 은자의 가슴 한쪽도 조금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민지의 회사는 결국 시장 언니 손맛 측에 협업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서진이었습니다. 귀사 채널 및 브랜드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사 K-푸드 글로벌 프로젝트와요. 협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메일 끝에는 민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은자를 돌아봤습니다. 이모, 이 회사 혹시 며느리 회사 아닐까요? 발신 도메인에는 민지가 늘 입에 달고 살던 외국계 회사 이름이 떡하니 쓰여 있었습니다. 글쎄다. 요새 회사 이름이 다 외국말이라 나는 잘 모르겠다. 팀장 이름이 민지 씨인데요. 은자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칼 끝에 있던 파 조각이 도마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내 레시피를 사진으로 찍어가던 그날 회사 얘기하던 그의 얼굴. 이모, 이건 그냥 사업이니까 감정 빼고 조건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서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쪽은 이모 레시피랑 손맛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손맛을 함부로 가져가지만 않으면 돼요. 나는 이제 누가 뭐 가져가는 거 가만 안 있을 거다. 은자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준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다. 며칠 뒤 서진에게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협업 관련 기본 조건 제안드립니다. 첨부 파일에는 계약서 초안이 붙어 있었죠.
시장 언니 손맛 레시피 전부. 당사의 독점 라이선스 부여. 브랜드명 로고 사용. 당사 승인 하에 제한적 허용. 은자 시조리 담당. 자문료 형식의 월 고정 비용 지급. 서진은 씩 웃었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 은자는 파일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라이선스가 뭐고? 쉽게 말하면요, 이모. 이모가 평생 살아온 비법을 한 번에 넘기고 그 뒤로는 이거 내 거다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럼 나는 뭐가 남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다시 써서 보내야 해요. 서진은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레시피 및 브랜드 소유권. 전부 시장 언니 손만 유지. 당사는 제조 유통 마케팅 담당. 매출 일정 비율 수익 공유. 제품 개발 및 최종 맛 결정권. 은자에게 있음. 이 정도는 받아야 이모 인생이 존중받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저쪽에서 오겠나? 와야죠. 지금 팀장님이 프로젝트 살리려고 안간힘일 텐데. 서진은 어디선가 본 듯한 민지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모, 하나만 더. 이 미팅에는 꼭 이모가 직접 가야 돼요. 은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민지가 그래서 가는 거죠. 평생 준수 엄마 민지 시어머니로 살았으니까 이제 한 번쯤은 시장 언니 최은자로 서봐야죠. 당일 서울 도심 한복판이 유리빌딩 15층 회의실. 바닥은 반짝거리고 창밖으론 자동차 불빛이 개미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프로젝트도 살고 내 자리도 지킬 수 있어. 문이 열리고 부장과 실장, 마케팅 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리셉션 직원이 두 사람을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작은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 단정한 코트에 머리를 틀어 올린 낯익은 뒷모습. 민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코트를 벗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은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장 언니 손맛 대표 서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희 브랜드의 메인 셰프 최은자 선생님입니다. 서진의 소개에 부장과 실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반찬들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팬이에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진짜 손맛이 없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시장 손맛을 모셨습니다. 지수 팀장이 예전에부터 어머니 반찬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순간 미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은자의 눈이 지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양측 조건이 오갔습니다. 민지는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레시피는 저희 쪽에서 표준화하고 관리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께는 자문료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드리는 형태로. 그때 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문서를 그 위에 겹쳐 놓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레시피 및 브랜드 소유권, 전부 최은자 선생님 측 유지, 제품 개발 협력, 양측 공동, 단 최종 맛에 대한 VTO권은 선생님에게 있음. 매출 정산, 투명하게 공개, 일정 비율 수익 공유. 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쪽이 너무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서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장님, 지금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할머니 손맛을 흉내만 내다가 본질을 다 잃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손맛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손맛의 주인은 회사도 데이터도 아니고 이분이에요. 서진의 손짓이 은자를 가리켰습니다. 부장이 말을 잇기 전에 이번에는 회사의 법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협업론회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팀 직원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지와 동료들의 메신저 대화가 프린트된 PDF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민지 시어머니 시장 반찬 레시피 몇 개 확보했어. 그대로 쓰진 않고 우리 스타일로 재해석하면 되지. 히읗히읗. 동료와 완전 꿀인데요. 원조 할머니는 그냥 동네 장사 계속 하시겠죠 뭐. 민지 그러니까요. 우린 글로벌, 그분은 로컬. 키읔키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그냥 사적인 농담이었고 법무팀 직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 이후에 테스트 주방에서 사용된 레시피들이 지금 최은자 선생님 공책에 있는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겁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시간, 양념 비율, 재료 순서까지요. 부장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수 씨, 설마. 아니에요, 부장님. 저는 그냥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줄 알았고. 그때 은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한테 엄마 회사에서 전통 음식 프로젝트 하는데 도와줄 수 있나라고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얘기한 적 있나?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어요. 그래. 그럼 그건 도움이 아니고 몰래 가져간 거다. 은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는 글도 잘 모르고 계약서도 잘 모르고 그냥 반찬만 알았다. 그래서 네가 사진 찍어갈 때 그냥 내 딸보다도 믿을 만한 며느리가 배워가나 보다 했다. 근데 네 대화한 거 보니까 나는 네 회사에서 로컬 할머니고 너는 글로벌 인재더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괜찮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자. 은자는 서진이 가져온 문서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내 손맛은 이 손의 주인인 내 거다. 네 회사가 필요하면 대신 값을 치러라. 계약이란 것이 그런 거 아니가. 부장과 실장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사 쪽 초안은 전부 철회하겠습니다. 최은자 선생님 측 조건을 기본으로 해서 협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수 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게 좋겠군요. 민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부장님, 기업 윤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회사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민지에게 내려진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10.
시어머니의 복수 1단계 나를 먼저 구하기.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간 뒤에도 회의실에는 민지와 은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민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은자의 말은 냉정했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지켜야 할 선을 정확히 긋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니네 팀장, 나는 협력사 대표다. 집에서만 어머니라고 해라. 민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래, 네가 오늘 처음으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은자는 조금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한테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봐주는 어머니였지.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네 회사에서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버렸네. 민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니 레시피 사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는 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래, 그게 문제다. 은자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너는 나를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밥해주고, 당연히 손자 봐주고, 당연히 부산에서 올라와서 김장도 해주고, 그런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대신 우리 집 이미지에 안 맞다고 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눈물이 똑똑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있잖아, 민지야. 은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니한테 복수할 거라는 생각 요즘 참 많이 했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은자를 쳐다봤습니다. 복수요? 그래. 너를 똑같이 무시하고 네가 힘들 때 모른 척하고 네 회사 일이 망해도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복수도 생각해봤다. 그리고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내 성에 안 차더라.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 은자의 눈빛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부턴 나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는 사람으로 살 거다. 그게 내가 니한테 하는 복수다. 민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먼저 챙긴다. 그래. 지금까지는 너희 부부, 손자, 너희 집 체면을 먼저 챙겼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손맛, 내 이름, 내 시간을 먼저 챙길 거다. 은자는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네 집에 도와주러 올라오는 것도 이젠 일로 한다. 계약서 쓰고 돈 받고 내가 기차 타고 오는 시간도 요리하는 시간도 공짜로 주지 않을 거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나를 얼마짜리 사람으로 보는지가 문제지. 너는 나를 당연한 사람으로 봐왔잖아.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값이 있는 사람으로 볼 거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복수예요? 그래. 더 이상 네가 생각하는 좋은 시어머니로 살아주지 않을 거니까. 이제부터는 최은자라는 이름으로 살 거다. 그게 너한테는 제일 불편한 일이겠지. 민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꺼내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선언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0일. 집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진짜 사과. 며칠 뒤 은자는 부산 집이 아닌 서울 신혼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고 준수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회사 미팅은 잘 끝났어. 은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우리 쪽 조건대로 가기로 했다. 와, 역시 우리 엄마. 준수가 두 팔을 벌리려던 순간 거실 안쪽에서 민지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편한 티셔츠에 부은 눈. 어머니. 집에서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다. 은자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준수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지는 주방 식탁 앞에 서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은자는 그 공책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내 공책이네. 네. 제가 복사해서 썼던 거 다시 가져왔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허락 없이 한 줄도 쓰지 않겠습니다. 민지는 공책을 두 손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출했던 기획서 중에 어머니 레시피에서 가져온 부분들 전부 수정할 거예요. 어머니 이름을 정식으로 넣는 쪽으로요. 은자는 눈을 끔벅였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민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렇게까지 시장, 반찬, 시골이라는 단어에 예민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집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남편 사업비 대신 갚느라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항상 깔끔하게 세련되게 보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촌스럽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주문 걸듯이요. 은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외국 나가서 회사 다니면서 남들한테 우리 집 힘들었다는 티 내기 싫었어요. 누가 봐도 도시적인 여자, 세련된 며느리이고 싶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시장에서 반찬 파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그게 다시 옛날 제 처지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까지 촌스럽다고 밀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과거를 미워한 만큼 어머니를 미워했던 거예요. 은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네가 보인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거고 내 상처는 또 따로 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요. 대신 어머니가 이제부터 본인 삶 먼저 챙기신다고 한 거 제가 방해 안 하고 도와드릴게요. 은자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첫 번째로 도와줄 일 내가 한 가지 말아마. 민지가 자연스럽게 등을 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부터 김장, 갈비 재우기, 명절 음식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 거다. 네가 당연히 시키면 안 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내 컨디션 봐서 할 거다. 그리고 손주 봐주는 것도 이제 일정 정해서 알바비 받겠다. 민지는 잠시 멍해졌다가 웃음과 울음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복수하시네요. 어떻게?
저를 한 사람 몫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공짜 노동자로만 봤다는 사실을 매번 떠올리게 만드는 복수요. 은자는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성공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2. 손맛으로 세상을 데우는 최은자 프로젝트. 시간은 그 뒤로도 흘렀습니다. 시장 언니 손맛 X 글로벌 푸드 공동 브랜드 제품은 생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형마트 냉장 코너 한쪽에 은자의 얼굴 대신 그의 손이 찍힌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힌 문구가 붙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집밥이 되고 싶어서.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2030대 자취생들의 리뷰까지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오늘도 시장 언니 덕분에 야근하고 와서 라면 대신 제대로 먹었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어르신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나가고 있고요. 은자는 숫자에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굵은 선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이 이제 영수증 말고 도시락으로도 나가는 기라. 그쵸?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주 3회 도시락 보내는 프로그램. 이모 이름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알죠? 에이, 그게 뭐 내 이름이고. 그냥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밥 한 끼 챙겨주는 거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도시락 박스 옆에 작게 적힌 글귀를 보았을 때 오늘 도시락은 시장 언니 최은자의 손맛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자의 마음은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복지관 2층 요리교실 10여 명의 여성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응, 시장 언니 손맛. 내 휴대폰에 구독해놨어. 웅성거리는 사람들 앞에 은자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언니 최은자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 눈이 반짝했습니다. 어머, 진짜 손이다. 나 이 손 화면에서 봤어요. 은자는 웃으며 손등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주름 많지요? 근데 이 주름이 양념의 길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작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날에도 나 자신에게 해줄 만한 반찬 2가지를 같이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게 만드는 애호박볶음. 두 번째는 냉장고에 뭐가 없어도 기본 양념만 있으면 되는 두부조림입니다. 뒤쪽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온 민지와 준수가 조용히 들어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멋있어. 손자가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시어머니는 집안의 조용한 노동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애호박 썰 때는 너무 얇게 썰면 금방 물러지고요. 너무 두껍게 썰면 양념이 잘 안 배요. 사람 상대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얇게만 맞춰주고 살면 금방 힘이 빠지고 너무 두껍게 벽을 세우고 살면 정이 안 통해요. 나이 들수록 내 두께를 내가 정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정해주면 반찬도 인생도 싱거워지더라고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어딘가가 훅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두께를 어머니 기준으로 정하라고 강요해왔구나. 세련돼야 한다. 촌스럽게 굴지 말라. 집 이미지 지켜달라.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 민지는 조심스럽게 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래, 여긴 복지관이고 이제 수업도 끝났으니까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다. 은자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강우 왔네. 오늘 애호박도 먹어볼래? 할머니, 저 애호박보다 할머니 두부조림이 더 좋아요. 손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회사 후배들이랑 얘기한 거예요. 봉투 안에는 재단 설립 제안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장 언니 손맛 재단, 혼밥 어르신 밥상 프로젝트. 은자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고? 어머니가 온라인으로 벌어오시는 수익 중 일부랑 저희 회사 사회공헌 예산을 붙여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정기적으로 반찬과 도시락을 보내는 재단이에요. 이름은 어머니가 정해주세요. 은자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죽은 내 엄마 이름을 붙이면 안 되나? 그거 제일 좋죠. 민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그분 얘길 자주 하셨으니까요. 시장 반찬 비법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라면서요. 은자는 멀리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다가 다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순례밥상 재단이라고 하자. 순례는 우리 엄마 이름이다.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제 할머니 손맛이 더 많은 할머니 밥상에 올라가는 거네요. 손자가 옆에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그럼 나도 크면 할머니처럼 밥하는 사람 될래.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사람 살리는 밥상 차릴 거면 엄마는 찬성. 은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조금씩 굴러가던 어느 날, 민지는 회사 인사발령 메일을 받았습니다. K-푸드 글로벌 프로젝트 팀장 교체 및 조직 개편 안내.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새로운 팀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억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이번 일은 내 잘못이 컸으니까. 대신 그녀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회공헌 ESG 기획팀 부팀장. 사회공헌이라. 민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사람들 밥상에 복수하는 일을 하게 된 거네. 그날 저녁 민지는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디가? 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러. 부산역에 내리자 짭짤한 바다 냄새와 겨울 바람이 섞여서 목을 스쳤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민지는 초라한 듯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장 언니 손맛. 유리문을 열자 멸치 볶는 냄새와 볶음 고추장 냄새가 한꺼번에 코끝을 때렸습니다. 어서 오세. 주방 쪽에서 돌아본 은자는 민지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자 왔네. 네. 오늘은 며느리로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 왔어요. 민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 이미지에 안 맞는다. 촌스럽다. 요즘 상식이 아니다. 다 제 열등감이었어요. 어머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웠던 거였는데 그걸 어머니한테 쏟아부었습니다. 은자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저한테 복수하셔도 돼요. 저를 안 도와주셔도 되고 제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어머니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가 우리 집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 와봤어요. 가게 안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자는 기름이 묻은 긴 집게를 내려놓고 천천히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이 가게 냄새 싫다고 했었지. 네. 근데 지금은 어때? 민지는 코끝이 맵도록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지금은 어릴 때 엄마가 안겨주던 이불 냄새 같아요. 따뜻하고 좀 짭짤하고 눈물 나는 냄새요. 은자의 입꼬리가 작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은자는 살짝 등을 돌려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니한테 하는 복수는 벌써 시작됐다. 어떤 건데요? 너를 끝까지 한 사람으로 보는 거다. 잘난 며느리도 아니고 못된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부족하고 울고 웃는 사람 하나로 그렇게 보는 눈을 네가 평생 못 피했으면 좋겠다. 민지는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너무 가혹한 복수 아니에요? 그래. 그래야지. 네가 나를 버릇처럼 무시했던 만큼 나는 니를 끝까지 사람으로 볼 거다. 그게 우리 둘 다 사는 길이더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5. 에필로그 당신의 식탁에도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그리고 1년 후 시장 언니 손맛 채널 구독자 수는 10만을 넘어섰고 순례밥상 재단은 서울과 부산 몇몇 중소도시 혼밥 어르신들 집으로 정기 도시락을 보내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콩나물을 씻고 멸치를 볶고 국물을 우렸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손맛이 가족의 식탁을 넘어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식탁까지 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맛의 이름이 이제는 당당히 시장 언니 최은자 혹은 순례의 딸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서 사회공헌팀 부팀장으로 일하며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무게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은 함께 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민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자는 덧붙였습니다. 이해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도 이해를 미워하는 복수 대신 나를 다시 세우는 복수를 선택했다. 그랬더니
이해가 제 발로 다시 내 앞에 와 앉더라. 카메라 밖에서 기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어른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네요. 은자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저 웃었습니다. 나도 배우는 중이다. 사람이 평생 배우며 사는 기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가 나이 많다, 학력 없다, 촌스럽다 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당신 안의 상처를 살짝 쓰다듬어 줬다면 좋겠습니다. 무시하던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보다 평생 남만 챙기던 시어머니가 이제야 자기 이름을 꺼내드는 장면이 진짜 복수이자 진짜 해방이니까요. 당신이 차려온 수십 년의 밥상이 그냥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한 노동이 아니었다는 걸 언젠가 당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선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 밥상의 값을 제대로 매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국은 내가 나에게 끓여준 위로다. 그렇게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이 겪어온 속 깊은 사연들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언제든 이야기로 다듬어 당신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나도 이런 며느리 시어머니 있었다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내일 밥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당당해지기를 바라며 여기까지였습니다.